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관리론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역시나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도 실기까지 잘 출제가 되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작성, 제출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주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해서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을 하고요. 자, 내용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 중 산업재해 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되어 있고요. 그 심사 결과서를 작성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거죠.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 만약에 산업재해 발생률 등을 고려해서 이 회사는 스스로 심사해도 되겠다라고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때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해서 스스로 심사를 합니다. 심사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나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이나 기계기구 설비 등 일체를 설치하거나 처음 설치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역시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할 때는 새로 설치하는 거나 비슷하죠.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해야 되고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설비를 설치 이전 주요 구조 부분 변경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할 때도 하게 되어 있고요. 대상은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의견을 듣고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요거는 건설이다, 그죠?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 자격을 갖춘 자 보겠습니다. 건설 분야 전문가겠죠.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 지도사가 되고요. 건설안전기술사, 토목하고 건축 분야 기술사도 됩니다. 건설안전 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실무 경력이 산업기사 7년이고요. 기사는 5년 이상인 사람도 해당되겠습니다. 사업주가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 경우, 앞에서 우리가 우리 공정이 얼마나 안전하다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했다, 그죠?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 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해야 되고요. 역시나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내용은 이제 앞에서 공정안전보고서도 동일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안전이나 보건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작업이나 건설공사를 중지하거나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변경하라는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했죠. 노동부에서 심사를 하고 결과다, 그죠? 심사 결과의 구분입니다. 우리가 공정안전보고서 마찬가지였죠. 첫 번째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심사 결과는 세 가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입니다. 적정은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조건부 적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고요. 부적정은 기계설비 또는 건설물이 심사 기준에 위반되어서 공사 착공 시에 중대한 위험 발생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을 때는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사 결과 구분 세 가지는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주는 스스로 심사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사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와 그 심사 결과서를 반드시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그죠? 계획서하고 심사 결과서는 갖추어 두도록 되어 있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로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나 심사 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둔 사업주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법이 변경되거나 등으로 인하여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해서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심사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심사한 내용대로 현장에서 이행해야죠.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죠?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 동일했잖아요. 그죠?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작성 제출 대상 외의 법에서 정한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이행에 관하여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그죠? 사업주는 스스로 확인해야 되고요. 다만 스스로 확인하다가 건설공사 중에 근로자가 사망입니다. 경우에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이행에 관하여 이행을 고용노동부 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스스로 심사할 수 있는 사업장이 있었잖아요. 스스로 심사했다면 스스로 확인해도 됩니다. 하지만 확인하던 중에 사망사고가 났다면 그때부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인한다라는 게 되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확인 결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대로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개선하거나 사용 중지, 작업 중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고요. 자, 이제 제출한 내용이 현장에서 이행되는지 확인받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어떠한 사항을 확인하는가 볼게요. 기계기구 설비에 대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해당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의 시운전 단계에서 건설공사에 따른 사업주는 건설공사 중에 얼마마다 공단의 확인을 받는가 하면요. 6개월 이내마다 공단의 확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확인을 하는 게 고용노동부 장관의 확인을 받는다 나왔잖아요. 상위법규거든요. 밑으로 내려와서 구체적으로 이거를 두부를 제출하거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얼마마다 확인받는다라는 건 어디죠? 공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내용하고요. 실제 공사 내용이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변경 내용이 적정한가 보고요. 추가적인 유해위험 요인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마다 확인한다? 6개월 이내마다. 내용보다는 기간을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체 심사나 확인업체 사업주는 해당 공사 준공시까지, 그죠?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다, 그죠? 역시나 얼마마다? 6개월 이내마다 자체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공단은 필요한 경우 해당 자체 확인에 관하여 지도 조언할 수 있고요. 다만 공사 중에 아까 그랬잖아요. 사망재해가 발생할 때는 이제부터는 자체적으로 확인하면 안 되고 공단의 확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또는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도사에게 확인을 받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은 확인에 필요한 현장 방문을 지도사의 확인 결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을 갖춘 지도사가 확인을 하고 확인받은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에서는 다시 확인을 나오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다만 건설업에서는 최근 2년간 사망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 다시 말하면 공단이 확인해야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공단은 확인 결과 해당 사업장의 유해 위험의 방지 상태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5일 이내에
확인 결과 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발급합니다. 확인 결과 경미한 유해 위험 요인이 발견되었을 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요. 해당 기간 내 개선되지 않을 때는 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과조치 요청서에 이유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간서장에게 보고합니다. 공단은 확인 결과 중대한 유해 위험 요인이 있어서 작업의 중지나 사용 중지, 주요 시설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지체 없이 어떻게 해요? 지체 없이 확인 결과 조치 요청서에 이유를 적은 서면을 첨부해서 공단에서 지방고용노동간서, 다시 말하면 노동부에게 보고를 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별표 3개고요. 실기에 굉장히 잘 출제가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사용 설비의 전격 용량의 합이 얼마다? 300kW 이상인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이 되는 사업에서 전기 사용 설비 합은 300kW,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제조업입니다. 너무 많아서 한번 암기법을 만들어 봤거든요. 자, 1차 금속을 가지고요. 금속 가공 제품, 비금속 광물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자, 1차 금속으로 금속 가공 제품, 비금속 광물 제품을 제조하여 여기다 섞어줄게요. 나무, 화학물질을 섞어요. 나무, 화학물질 섞어서 자, 이제 금속으로 금속 가공 제품, 비금속 광물 제품 만든 거에 나무나 화학물질을 섞어서 또 만드는데요. 기계 장비, 자동차 트레일러를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고무플로는 기타 식료품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나무나 화학물질을 섞는 기계 장비나 자동차 트레일러도 위험하고 고무풀을 섞는 식료품도 위험하다. 그죠? 도대체가 전부 유해 위험하다. 이렇게 기억할게요. 유해 위험은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대상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금속으로 할 때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 제품,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해서 그랬죠. 금속 가공 제품인데요. 기계 가구는 제외합니다.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여기다가 뭐를 섞어줘야 됩니까? 나무, 화학물질 섞었거든요. 목재 및 나무 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 제품 제조업이고요. 그래서 뭐 만들었냐면 기계 장비, 자동차 트레일러 만들었죠. 자,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그 다음에 뭐를 가지고요? 고무플로 그랬죠. 고무 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입니다. 고무플로 식료품 만들었더니 기타 식료품이죠. 기타 제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이렇게 기타 식료품을 만들었더니 도대체가 그랬다. 그죠? 도대체 할 때 반도체 제조업, 가능 가구 제조업, 전부는 전자부품 제조업. 유해 위험하다,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대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막 13가지 외우시는 것보다는요. 이게 조금 쉬우실 것 같아서 암기법 만들어 봤습니다. 암기법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제조업이 있는가 하면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설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가장 유해 위험한 건 앞에서도 그랬죠. 사고 중에는 화재 폭발이다 그랬죠. 화재 폭발이고요. 그 다음에는 사람을 중독, 지식시키는 게 유해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화재 폭발이 일으키는 거요. 금속이나 광물의 용해로. 금속이나 광물을 녹이는 용해로는 온도가 굉장히 높죠. 수천도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뭐 화재 폭발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화학설비나 건조설비, 화재 폭발 발생되죠. 가스통을 여러 개 집합해서 용접하는 가스 집합 용접 장치. 요거는 피해가 큰 화재 폭발을 일으킨다. 이렇게 기억할게요. 금속이나 광물의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 집합 용접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자, 중독이나 질식시켜요. 그죠? 중독시키는 건 제조 등 금지 물질 또는 허가 대상 물질. 워낙 위험하니까 제조가 금지되었고요.
허가받아서 취급해야 되는 게 허가 대상 물질입니다. 그래서 중독시키는 건 제조 등의 금지 물질, 허가 대상 물질 관련 설비고요. 먼지가 많아서 질식할 수 있는 분진 작업 관련 설비가 해당된다. 그죠?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건설업. 세 가지 중에서는 건설업이 가장 단골로 출제된다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전부 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 개조, 해체 공사가 해당됩니다. 지상이죠, 그죠? 지하는 해당되지 않고요. 높이는 31m 이상입니다. 연면적이 넓은 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에요. 연면적이 좁은 건 5천 제곱미터 이상인데요. 자, 사람 많은 시설이라고 할게요. 연면적이 좁은 5천 제곱미터밖에 안 되지만 사람이 빽빽하게 모이기 때문에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에 해당됩니다. 자, 보면요. 문화집회시설, 공연장이죠. 근데 필기에서는 이런 걸 내놓고 차르시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필기 대비해서 한번 볼게요. 전시장, 전시품이 많죠. 동물원, 동물이 많고요. 식물원, 식물이 많죠.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외합니다. 자, 판매시설, 백화점이죠. 운수시설. 자, 우리가 그 관광버스 한 대 안에 40명씩 타요. 그죠? 근데 운수시설 중에요. 고속철도 역사나 직배송시설에는 평지가 많잖아요. 역사에 사람 빽빽하게 있진 않잖아요. 지나가죠. 그래서 고속철도 역사나 직배송시설은 제외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시설. 그죠? 예배 드리는데 굉장히 사람 많잖아요. 의료시설 중에 종합병원. 그죠? 입원실 있잖아요.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 호텔이나 리조트, 사람 빽빽하죠. 그 다음에 쇼핑하는 지하도 상가. 밀폐되어서 사람이 많으니까 더 위험하죠. 그 다음에 냉동, 냉장, 창고가 포함됩니다. 요건 또 뒤에서 따로 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면적이 넓은 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고요. 연면적이 좁은 5천 제곱미터 이상은 사람 많은 시설하고 냉동, 냉장, 창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면적이 좁은 거죠. 마지막에 했던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냉동, 냉장, 창고 시설에 자, 이 부분이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에 추가가 된 건요. 경기도 이천에서 냉동 창고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되어 굉장히 많은 사망자가 났습니다. 그때 설비공사, 용접하는 설비공사하고요. 자, 그때 가스를 주입하는 공사가 함께 되었고 주변에는 단열재, 스티로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용접하는 불꽃이 단열재에 튀면서 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 기억하시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연면적이 좁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냉동, 냉장, 창고 시설에 용접하는 설비공사, 단열재 불이 잘 붙죠. 단열공사입니다. 반드시 최대 지간 길이라고 해야 됩니다. 최대 길이는 틀립니다. 지간 길이는 다리의 기둥과 기둥 중심 사이입니다. 다리가 있으면 이 떠받드는 기둥과 기둥 중심까지 거리가 지간 길이입니다. 50m 이상인 교량이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터널은 전부 다 들어갑니다. 터널 건설 공사고요. 자, 그 다음에 다목적 댐 다 들어갑니다. 발전용 댐 들어갑니다. 저수 용량은 2천만 톤인데요. 이게 필기에는 2만 톤으로 잘 나와요. 2만 톤 아니죠?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들어가고요. 지방 상수도 전용 댐 다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깊이 10m 이상의 굴착 공사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요, 필기에서 문장을 다 외우긴 벅차니까요. 숫자 위주로 기억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상 높이는 몇 미터? 31m 이상. 연면적이 넓은 건 3만 제곱미터 이상이고요. 연면적이 좁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 사람이 많은 시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면적이 좁은 5천 제곱미터 이상 되는 냉동, 냉장, 창고가 들어갔고요.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터널 건설 공사, 저수 용량이 2천만 톤 이상인 댐, 10m 이상의 굴착 공사가 들어간다. 그죠? 일단 필기에서는 암기법 기억하시고요. 뒤에서 과목별 공부할 때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는 서류를 한번 볼게요. 사업주는 제조업 대상 사업, 대상 기계기구 설비에 해당하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려면 제조업하고요. 대상 기계기구 설비는 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작업 시작 며칠이죠? 15일 전까지 이렇게 며칠 전까지 몇 부를 낸다 이렇게 세부적일 때는 어디에 제출합니까? 공단에 제출한다. 그죠? 자, 그래서 제조업 대상 첨부 서류는 자, 일단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들어갑니다. 기계 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자, 층의 평면도 있다면 여기에 기계가 어떤 게 배치된다 요거죠. 기계 설비 배치하는 도면, 원재료, 제품 취급, 제조 등 작업 방법의 개요.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도면이나 서류가 들어가고요. 대상 기계기구 설비입니다. 설치 장소의 개요. 기계기구 설비를 설치하는 장소죠. 설비의 도면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건설공사입니다. 사업주가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려면 건설공사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다음 각 호 서류를 첨부해서 해당 공사의 언제까지죠? 착공 전날까지입니다. 자, 앞에서는 15일 전까지고 착공 전날까지죠. 역시나 어디에? 공단에 도구를 제출합니다. 이때 해당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할 때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와 안전관리 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앞에 거 두 가지보다는요. 건설공사의 첨부 서류가 한 번씩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첨부 서류인데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사 설명이죠.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입니다. 공사에 대한 설명하고 어떻게 안전보건하겠다라는 계획이죠. 두 번째는 작업공사의 종류별, 세부적인 거죠. 유해위험 방지 계획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 관리 계획의 세부 내용 볼게요. 첫 번째는 공사 개요서고요. 두 번째는 공사 현장의 주변 현황,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들어갑니다. 건설물, 사용기계, 설비 등, 그죠? 건설물이나 기계, 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전체 공정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안전관리 조직표, 재해 발생 위험 시에 연락이나 대피 방법 같은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밑에 작업공사 종류별 유해위험 방지 계획까지는 굳이 보지 않아도 그냥 이런 내용이 있었다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했던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도 실기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상 제조업, 기계기구 설비, 건설업, 그죠? 구분해서 우선은 제출 대상부터 이번 시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